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시사공방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각장이 위치해 있는 자치단체, 바로 청주시입니다. 전국 소각시설의 용량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는 최악의 대기질, 먼지 도시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데요. 특히 소각장 3곳이 몰려있는 청주시 북이면에서 유독 많은 암 환자가 발생하면서 대기 오염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환경부에서 청주시 북이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 영양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그 소각장과 암 발생과의 인과성을 입증하기 힘들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현재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환경부의 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청주시 대기오 오염 관련 정책,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대경 청주시 자원정책과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대경입니다. 네. 자, 변종호 청주시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시 북이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환경부가 지난 1년 반 전에 주민 건강 영양 조사를 했고요. 얼마 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각장과 그 지역 주민 암 발생과의 인과성을 밝히기 어렵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어떤 건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지금 이 조사가 어떤 배경에서 좀 시작됐는지가 궁금한데요. 과장님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북이면에는 소각장이 2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근에 5층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소각장은 3개가 있는데요. 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은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 또 주민들은 우리 인근에 사는 이웃들이 암 환자 발생이 많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가지고 19년 4월 22일에 청원서를 내게 됩니다. 1523명이 서명을 해서 네. 환경부에 청원서를 내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 시에서도 19년 7월 3일에 청주시에서도 그런 건강역학 조사를 해달라, 건강조사를 해달라라는 건의서를 제출하게 되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19년 8월 6일에 이 청원을 수용을 하게 돼서 그렇게 해서 19년부터 해서 금년 5월 달까지 건강 영양 조사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소각장 인근 주민들이 이제 유독 좀 많은 암 환자가 있었고 또 피해도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이번 조사의 발표에서도 이제 나옵니다만은 네. 실질적으로 뭐 이게 비교하기는 굉장히 이제 소수라서 네.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이번 조사에서 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뭐 우리나라 전국의 평균치보다 한 주민들이 이야기한 거는 2배, 3배였지만은 한 평균치보다 한 20% 내지 30%가 암 발생률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어느 정도 주민들이 뭐 암이 걸렸고 뭐 그런 거가 조사된 게 있나요? 예. 지금 소각장 인근 지역 주민들은 그런 소각장이 들어선 후 그 암 발병률과 또 암으로 인한 사망이 급격히 증가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인근의 지역의 주민들은 아주 강하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 그 건강영양조사 그 발표 자료를 보면은 그 북이면의 전체 그 암 발생자 수가 남자는 439명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그 대조적인 미원면과 대조면인 그 대조 이번에 이제 비교 대조를 한 면이 이제 미원면과 진천 이월면입니다. 네. 그곳보다 비교해서 남자가 약간 1.6배 정도가 그 지역보다 암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고 여자 같은 경우는 약간 1.38배 정도, 그러니까 약 348명이 이렇게 발병도 아주 높게 이렇게 조사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남성 같은 경우는 그 담낭암이 2.34배, 식도암은 2.26배, 폐암이 1.94배, 위암이 1.73배로 이렇게 높게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장암이 약 한 3.5배, 3.35배 정도, 폐암, 췌장암, 담낭암 등이 약 한 2배 정도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걸로다가
조사 결과에 이렇게 수치로다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더 몸이 안 좋고 아픈 이유가 소각장 때문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그거를 조사해 달라고 이제 청원을 낸 거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청주시나 환경부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돼서 이제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2019년에 시작돼서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그 자료에 보면은 네. 저 북이면에 이제 최초의 소각 시설이 설치된 게 1999년도예요. 그러면 이제 1999년도에 설치돼서 최초 5년간은 사실 이제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초기 5년은 크게 발생을 하질 않기 때문에 그 기간에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좀 전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조 지역, 진천의 2월하고 청주의 미오면하고 네. 비교했을 때 그거가 전국 평균보다 1.13배 내지 1.18배가 높았다. 그 당시에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급격히 소각량이 늘어났을 때를 대조해서 또 비교를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암 발생량이 줄었다. 이렇게 이제 조사 결과는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실제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암 발생률이 줄고 있습니다. 전체가. 네. 그래서 이제 그 자체만 가지고 늘었다 줄었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이라든지 이제 또 의료 혜택이 많이 제공되기 때문에 네. 줄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로서는 뭐 정확하게 암 발생이 증가했다라고는 좀 보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제 좀 조사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각장과 이분들이 암 발생하고 뭐 질병이 있는 이유는 정확하게 인과성을 밝히기가 어렵다라는 게 지금 그 말이라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도 네. 있지만은 이제 환경부가 이제 발표한 딱 그 내용을 보면은 네. 소각시설 배출 유해 물질과 주민 암 발생 간의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할 과학적 근거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각장 때문에 꼭 그렇다고 밝히기가 어렵다 이런 뭐 거네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좀 제한적이라고 말한 자체는 뭐냐면은 좀 한계를 인정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 이제 이 암 발생이라는 것이 잠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암이라는 것은 뭐 5년에서 10년 정도, 길게는 뭐 20년까지 잠복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실질적인 조사가 작년에 1년 정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면은 이 잠복기를 감안한다면은 이 조사가 시간적으로 이렇게 조사하는 것은 좀 제약적이다. 네. 그리고 현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과학적이라든지 의학적으로도 좀 밝혀내는 것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고 또 환경부에서는 그렇지만은 주민들의 소변 중에 카드뮴 등 일부 유해 물질이 농도 수준이 우려할 정도로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잠복기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렇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결론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요번 근본 이 건강 영양 조사는 네. 어쨌든 그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그다음에 자료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부족했다. 그래서 그 조사 연구진에 의하면은 이런 말씀을 또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민 건강 영양 조사에 명확한 한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는 그렇게 뜨리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라고 지적도 했고 또 이제 그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발생이나 그 오줌 중에 그 카드뮴 수치 등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는 걸로다가 이렇게 이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줌 중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카드뮴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두 가지로다가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을 했는데 혈액 중에 카드뮴 수치나 또 오줌 중에 카드뮴 수치 같은 게 이렇게 두 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오줌 중에 요중에 카드뮴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혈액 중에 있는 카드뮴 수치는 이제 최근 뭐 1년 이내 6개월 이내에서
그 말하자면은 유해 물질로 해서 영향을 받아서 검출되는 발암 물질이고 네. 요 오줌 중에서 이렇게 검출되는 카드뮴 수치는 장기간 오래 전서부터 우리 인체에 누적이 되면서 근래에 와서 그냥 나타나는 그 수치라고 이렇게 발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이번에 근본 조사하는 이 건강영양조사가 시간적으로도 어쨌든 그 한계가 있었고 네. 또 이제 그 조사 발표 자료에 의하면 또 자료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거를 관계가 있다, 영향이 있다 하기에 그렇게 결부짓기에는 그 자료가 하여튼 부족했다. 그래서 제대로 어쨌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연구진이 그렇게 발표한 거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근본에 환경부가 조사해서 발표한 이 건강영양조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봐서 명확하지를 않다. 또 신뢰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들 말씀하시면서 어쨌든 재조사를 통한 우리 지역 주민의 소각장으로 인한 어떤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 명확하게 진상을 좀 밝혀달라 하는 게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은 다시 재조사해달라. 네, 철저하게 어쨌든 조사를 해달라. 이번에 건강영양 조사를 신뢰할 수가 없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이 결과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암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제 환경 물질에 의한 질병의 발생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일본의 사례로 보면은 이따이 병이나 미나마타병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발병하고 한 30년, 발병하고 20년 이상의 어떤 역학조사나 이런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오염 물질과 질병 간의 상관관계를 밝혀내는데 그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한 소각시설에 대한 이제 주민 건강조사는 이것이 소각시설에 대한 거는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지금 조사를 실시를 한 겁니다. 네.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조금 전에 발표했던 거와 환경부가 발표했던 거와 같이 사후 관리가 필요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는 이것이 영향이 없다라고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게 이제 의거를 두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조사가 끝나면은 이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환경보건법에서도 이 영향이 있다라고 아니면 이런 관련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향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저희들은 사후관리 대책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할 거고 사후관리 대책에는 첫 번째는 이제 환경부하고도 사전에 좀 이야기는 됐습니다. 우리가 사후관리 대책에는 우선은 민과 간, 그러니까 저희들 주민들과 그다음에 이제 행정기관인 저희 청주시와 환경부 또 전문가를 같이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결과를 놓고 향후에는 어떠한 문제들을 짚어가고 어떠한 조사들을 더 해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서 이 협의체의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주민들의 의견은 재조사를 원하는 건데 그럼 말씀하신 거는 재조사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재조사를 할지 말지를 협의체를 구성해서 결정한다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의학적인 이제 판단도 좀 따라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협의체에서도 전문가의 의견들을 충분히 좀 들어서 재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은 첫째는 뭐냐면은 이 조사를 지속적으로 연결해 가서 결과가 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밝히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 소각장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제 예상과는 어떤 사후 관리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 그 암 발생에 대한 그 원인 규명 또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 그거를 저는 좀 한마디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근본 그 환경부에서는 최종 그 조사 발표를 소각시설 배출 위험 물질과 주변 암 발생 간의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제한적이다 이렇게라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 당시 제한적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있는 거냐 물어봤을 적에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렇기도 그렇기도 애매하게 그렇게 그렇게 답변을 좀 하고 그러시는 걸 봤는데요. 이런 거를 이렇게 봤을 적에 이번 조사가 철저하게 이제 그 환경부나 어쨌든 이런 관해서 그 주민들을 외면하고 그 소각업체에 대한 그 면죄부를 주기 위한 그 환경부의 정책적으로 맞춰진 틀에 맞춰진 그런 조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좀 비교를 좀 하자 보면 그 익산의 그 장점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익산의 그 장점마을이라는 데가 마을 안에 그 비료 공장이 들어와서 비료 공장을 가동을 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암 발생률이 갑자기 높아졌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그 조사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뭐 이제 조사가 그냥 형식적인 이상이 없는 걸로다가 그렇게 발표가 나고 그래서 아마 이제 국민청원을 통해서 이제 환경부 조사를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거기서도 그래서 이제 환경부 건강 영향 조사를 거기도 한 2년여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거기는 저희들하고 다르게 이게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비료 공장과 장점마을 주민의 암 발생사의 과학적 인과관계는 명료하지는 않지만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저희들하고 그죠? 명확하게 우리도 못 밝혀내고 여기도 않지만 법률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해주셨고 그다음에 또 환경부는 발암물질의 짧은 반감기 때문에 생체에 미치는 영향을 온전히 파악하기는 어렵고 인과관계를 밝히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공장에서 흘러나온 오염물질과 장점마을 주민의 암 발생 간에 긴밀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 해석하는 편이 타당하다. 요렇게 많이 인정을 한 거예요. 예, 이렇게 결론을 내서 이쪽은 주민 쪽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조사가 된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진주산업이나 우리 북이면 인근 지역 그 소각장은 주민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어쨌든 소각업체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환경부의 어쨌든 그런 정책적인 조사가 아니었나. 이 결과로 소각장에 면죄부를 줬다라고.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소각장의 전국의 18%를 소각하는 이 소각장 시설과 시골의 인근 마을의 어쨌든 조그만 비료 공장하고는 팩트 차이가 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느끼는 범위나. 그래서 당연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우리 북이면 인근 지역의 소각장이 어쨌든 뭐 상당히 더 중요성이나 팩트는 더 클 것이다. 비료 공장보다는. 네. 그래서 환경부가 처음에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건강영향 조사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면서 의지의 문제였다 이렇게 보는 네, 보면서 아니, 그러면은 제가 주민들을 외면한 어떤 그런 조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환경부가 뭐 지금 그 자료를 보면 시간도 좀 부족했고 뭐 자료도 좀 부족했고 그래서 지금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웠다 이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지난 5월 13일 날 나온 건데 5월 13일 날 꼭 발표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시간을 좀 더 길게 충분히 조사하면 제대로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왜 짧게 하고선 너무 급해서 못했다 이거가 조금 웃기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조사 그 연구 교수님도 보면은 막 5년 정도로 하면 되잖아요. 이 증가 여부를 파악해 시간적인 제약이 상당히 어쨌든 누가 막 5월 13일까지 반드시 결과를 발표하라고 누가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은 뭐 정확히 조사된 건 없습니다. 더 충분히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조사라는 것이 단기를 두고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번 영역 자체는 아마도 영역 기간을 일정 기간을 두고 거기서 이제 더구나 이 소각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최초 조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 발표에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제한적이라고 발표를 했지만은 북이면 지역의 암 발생률이 타 지역보다 높다라는 것은 이번에 발표가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소각시설에 가까울수록 발병률이 높았다.
이런 이제 발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가까운 데서 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소각시설에 대한 영향일 수가 있다는, 물론 다른 인자들도 봐야 되겠지만은 네. 우선은 그러면 가장 이제 저희들이 주목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 발생했으면 이 시설에 영향이 있었냐 없었냐를 더욱더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서 봤을 때는 또 여기에서는 영향이 없다라고 발표한 것은 아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이라고 했고 또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발표한 것은 아니고 결국은 사후 대책이라든지 사후 관리 부분에서 계속적인 조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발표했다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청주시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이 모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시 뭐 재조사가 필요하면은 또 거기서 이제 결정을 내리고 뭐 향후 계속 그런 대책을 마련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만약에 환경부가 인과성을 인정한다, 굉장한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만약 결과가 나왔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주민들에게 뭐 좀 보상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소각장에 대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건가요? 예, 그 장전마을의 네. 그 예를 저희들이 그 네. 자료를 보니까 그 인과성이 어쨌든 연관성이 있다고 확인이 되면은 네. 그 관련 그 암 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보상이 또 아마 문제가 이제 거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소각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줬냐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또 보상도 진행 중인 걸로다가 그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소각장 인근 주민들을 위한 뭐 부기면 주민들을 위한 좀 뭐 앞으로의 좀 대책 이런 것들은 뭐 있을까요? 어떨까요? 지금 당장에 뭐 대책을 네네. 저희들이 발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민간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 네. 환경부와도 조율을 충분히 해서 이 사후에 또 의학적인 전문 분야의 의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향후에는 어떻게 재조사를 가느냐 아니면 연장해서 다른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전문가적인 영역이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좀 자체적으로 시에서는 주민과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같이 고민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거기 지역구시니까 주민들 혹시 좀 목소리 좀 들으셨나요? 좀 결과에 많이 좀 불만이 있으시다고 예, 들었는데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근본 그 건강영향 조사 발표자라는 뭐 주민들은 뭐 신뢰를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네. 신뢰할 수가 없다 그러고 어쨌든 정확하게 재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 하는 부분이 지역 주민들의 어쨌든 바람이고요. 그 건강영향 조사가 어쨌든 계속 진행이 돼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영향을 주었나는 당연히 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사후 대책이라든지 뭐 정책이라든지 그거는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이 다 이제 진행이 주면서 최종적으로는 그 소각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뭐 민간합동 환경개선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환경개선협의회 구성도 어떤 사람들이 또 어느 만큼 이거를 환경개선협회에 참여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도 참여를 하겠지만은 지역 주민들의 폭넓은 어떤 의견과 또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담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환경개선협회 활동을 해서 소각장과 주민들 간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그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기업은 주머니 끌어놓고 기업의 이윤이나 어떤 그런 거를 앞서기보다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지역과 함께 간다는 그런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의 마인드도 반드시 여기에 함께 하면서
지역 주민들도 같이 폭넓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환경 개선 협의회를 운영을 해야 한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설이 운영이 되면서 가장 또 중요한 게 그런 어떤 적정 준법 운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거를 또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그 기관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그 위법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그냥 일반 우리 주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에게는 솜방맹이 그런 그 계속 연속되는 솜방맹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그 위법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 강력한 지도관리 감독을 해줘야지만 민간합동 환경개선의 협의회가 구성이 돼도 이게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하고 강력하게 처벌을 하지 못하면은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위법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향후 관리 차원에서도 당연히 지도 점검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불법적인 소각시설 운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뭐 청주시와 환경부와 같이 합동으로 하는 거는 물론이고 주민들도 같이 참여하고 하는 투명한 이런 지도 단속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면 근본 조사 자료를 수치를 보더라도 근본 조사 기관에는 유해물질 수치가 상당히 다 적정 이하, 규정 이하로다가 아주 잘 이렇게 나와야. 환경부 발표가요? 예, 아니 우리 이번에 발표 자료에요. 네.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업체에서 적정하게 가동을 했다. 소각장을 제양을 소각을 했고 저감 시설을 제대로 운영을 했고 그래서 전 배출 허용 기준을 철저하게 지켜서 그렇게 했다. 이 사항을 보더라도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기업에서 적법하게 운영을 해서 이렇게 아주 기준치 이하로다가 이렇게 유해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도 철저하게 그 관리 감독을 통해서 기업이 이익만 추구지 않고 기업 주민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적법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배출 그 양도 그 측정하는 그 업체도 그때 옛날에 문제가 됐었고 사실 그 측정하는 것조차도 지금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철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지금 얘기가 다 소각장 피해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인데 그게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청주시가 소각장이 일단 많고 그리고 소각장 개수도 많은데 그 소각 처리 용량도 많잖아요. 전국에서 제일 많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인가요, 전국에서? 네, 지금 북이 인근 지역하고 이제 청주시 소각장 그 현황을 이렇게 보면은 아마 이제 우리 지역, 우리 청주 지역, 북이 지역을 포함해서 우리 지역에서 소각하는 소각 처리 용량이 전국의 소각 처리 용량의 18%를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각업체 개수로 보면은 전국에 약 69개 정도의 소각업체가 있는 걸로 좀 파악을 해봤고요. 이 중에 이제 청주시가 6개 소각업체가 이제 민간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이 6개가 있고 우리 시가 운영하는 소각장이 1개가 있는데 민간 6개 소각업체 중에서 일일 1,458톤을 일일 그렇게 소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청주시 6개 소각업체 중에서 북이면 인근 지역에 3개 업체가 지금 소각 6개 중에 3개가 업체가 북이면 주변에 있는 북이면 거예요. 인근 주변에 반경 2km 내에 이렇게 위치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3개 업체에서 일일 543톤 정도를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인근 지역, 청주 지역에서 어쨌든 전국의 소각 물량이 우리 지역에 와서 많이 소각을 하고 있는 심각한 실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은 이 외에 지금 우리 청주시 6개 민간 소각장 외에 지금 3개 업체에서 신설이나 또 증설을 또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요 3곳이
있는데 전체 세계 업소의 전체 그 소각량을 이렇게 보면 자료에 보면 약간 350톤 정도 일일 그렇게 신설, 증설 계획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들 세 개 업체가 더 신증설이 되면 그야말로 우리 청주시 또 우리 청주시 인근 지역은 그 하여튼 전국에 어쨌든 그 산업 폐기물 그 소각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결정하고 있는 소각 용량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런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많은데 또 예. 신증설이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뭐 이제 뭐 네.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나 그 폐기물만 소각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지금 청주시로 다 몰려온다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그 사업장 폐기물은 전국에서 지금 우리 지역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소각을 하고자 그렇게 반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예, 우리 청주 지역 것만 소각하는 양은 아닙니다. 근데 청주시에 왜 이렇게 소각장이 많나요?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워낙 지금 얘기가 하도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와서 이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전국에서 제일 많은 이유가 뭔가요? 첫째로는 네. 접근성이 가장 좋다는 이야기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좀 전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전국에 이제 산재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위탁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접근이 쉬워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주시가 지리적으로 상당히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 영향이 저기 90년 말에 이제 수도권의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경기도까지 이제 확대돼서 시행되다 보니까 공장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경기도 이남 쪽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충북에도 보면은 음성이나 진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공장들이 입주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또 같이 이제 통과를 하게 되니까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주 지역에 소각장 설치하면은 수도권에서도 접근하기 쉽고 좀 남쪽 지역에서도 접근하기가 쉬워서 그렇게 돼서 청주시에 소각장이 좀 몰리는 현상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접근성 때문에 그렇게 예, 좀 가장 중요한 건 접근성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과장님 말씀하는 거하고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청주 청원 통합하기 전 이제 우리 대다수의 이제 지금 현재 청원군에 가동하고 있는 그 소각장은 통합하기 전에 이렇게 인허가가 나서 가동되었던 이전 소각장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증설이 돼서 용량이 많이 이제 증설이 된 그런 상태고요. 청주 청원이 통합되기 전에 수도권의 그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강화가 되면서 소각장을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만들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우리 지리적으로 이제 교통적으로다가 가장 이렇게 접근하기가 좋은 우리 북이면 지역 이게 아마 이제 그렇게 소각장이 많이 이제 몰려 있는 그런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수도권하고 가까워서. 예, 청원군 지역의 청원군 시절에 이제 소각장 인허가가 이제 나 있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벌써 과거에 이제 지어졌기 때문에 그냥 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업체들은 뭐 환경을 생각해서 뭐 내가 여기가 많으니까 덜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일단 이익이 되면 들어오는 건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청주시에서 그 당시엔 청원군이었지만 좀 이리저리 따져보고 환경도 따져보고 그 당시에는 환경에 대한 그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기도 했겠지만 지금처럼 좀 허가 내주는 데 있어서 좀 더 깐깐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냥 무분별하게 허가 내준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1999년에 처음 소각장이 이제 설치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 이제 오면서 소각장이 이제 용량도 크게 늘어났고 증설했는데 그 1999년도나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환경보다는 경제를 좀 굉장히 중요시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이렇게까지 미세먼지라든지 좀 최근에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이런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간과를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늘어났는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 청주시는 작년 19년에 저희 청주시에서는 더 이상 이제 청주시가 소각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것은 불허하겠다라는 방침으로 결정을 하고
지금 현재 들어오고자 하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추진 중에 있는 업체들도 모두 불허 처분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지금도 전국에서 제일 많은데 또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그리고 현재 소각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의 용량보다 더 늘려서 하고 싶다고 신청하는 그런 업체도 있고 네. 그거를 지금 이제 청주시에서는 다 불허한다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불허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러면은 새로 소각장을 추진하려고 하는 업체에 대한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뭐 업체를 네. 업체명을 거론하기는 좀 네네네.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새로 추진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뭐 사업 계획을 신청하거나 도시계획 위반을 신청하거나 하는 업체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가 뭐 분야별로는 다르지만은 청주시에서는 불허 처분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불허 처분에 대한 업체들은 이제 뭐 행정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불허를 하면 이제 소송에서 만약에 이제 이기면은 설치가 될 수 있는데 계속 불허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저희들 이게 소각장 같은 경우는 네. 실질적으로 뭐 어떤 제한을 두지는 않아요. 어디에서 설치를 하든 그 제한을 두지 않는데 결국은 도시계획이나 건축이나 각종 인허가는 청주시가 지금 담당을 하는 네네. 거거든요. 물론 이제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뭐 지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여부는 환경부에서 이제 하겠지만은 다른 인허가들을 청주시에서 받게 되는데 저희들 청주시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지금보다 더 많은 소각장으로 인한 더구나 미세먼지가 청주시가 나쁜 상태에서 지금 전국에서 뭐 가장 상위 쪽에 네. 라고 오명을 쓰고 있고 또 주민들도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차원에서 법에서 제한을 하더라도 그런 환경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계속 불허를 지금 네. 저희들은 하고 그러니까 소각장은 뭐 그런 뭐 규정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느 면적에는 소각장이 몇 개가 들어서면 안 된다. 뭐 몇백 미터 이렇게 거리 제한 이런 게 없나요? 네, 그런 어쨌든 제도나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시에서 그 조례 같은 거를 좀 만들면 안 되나요? 시에서도 그 네. 어쨌든 그 소각장 설치를 제재를 하거나 뭐 그런 조례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네. 그 이 소각장 신증설이 어쨌든 상위법에 의해서 그 소각 업체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네.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아마 이제 우리 청주시는 그거에 따라야 할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그 적법하게 인허가 절차가 들어왔는데 청주시가 이제 뭐 그거를 인허가를 불허를 하면 업체에서는 이제 바로 이제 곧바로 행정소송이 들어오는 그런 절차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소송에서도 어쨌든 저희들이 적법하게 들어온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그게 옳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이제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책임이 또 뒤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의회에서나 우리 시가 조례로서 이렇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소각 시설 또 소각장을 제재라는 그런 조례를 만들기에는 아직은 더 고민하고 더 많이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의원님께서는 이 소각장, 청주시 소각장 문제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청주시는 일단 불허 입장을 밝힌 상태고. 네, 저희들도 이제 우리 청주시나 우리 시장님께서 더 이상의 소각장의 신증설은 불허한다. 네.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도 상당히 중요하다. 물론 이제 정부 정책이나 이런 소각의 필요함은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이제 너무 밀집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거를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소각장에 대한 신증설은 절대 없다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그거에 대한 같은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는 소각장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적법하게 준법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강구해 주시고 신증설에 대한 것은 지금처럼 우리 청주시의 어떤 방침처럼 신증설은 더 이상의 없는 걸로 그렇게 좀 해줘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청주시 환경행정이 소각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신증설은 뭐 더 이상은 불허한다는 입장이고 지금 있는 소각장들이 적법하게 그 배출 용량도 잘 지키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소각장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소각장은 다 안 좋다고. 왜냐하면 쓰레기가 계속 배출되니까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각장을 잘 운영하고 더 이렇게 위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사실은 소각장이 청주시에 굉장히 많은 소각장이 들어와 있고 많은 양의 소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각장도 대기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준법 운전도 해야 되지만 만약에 불법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호하게 모든 그 법에서 강력한 처분을 해서라도 이 소각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불법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좀 심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처분도 강력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소각장을 현재 체제를 유지해가면서 유지하는 것들 그런 기조보다는 청주시에서는 지금 현재 주식회사 클렌코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에 대한 부분을 청주시는 허가 취소를 1차 네. 했고 2차에 걸쳐서 허가 취소를 또 지금 해서 법 심판 중입니다. 심판 중이고 다른 어떤 소각장들도 저희들이 폐쇄를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폐쇄를 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가 행정에서 강력하게 지도관리 감독을 해서 그 준법 운영을, 준법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거는 줄이면 더 좋다라는 거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소각장 얘기를 해봤고요. 좀 더 이야기를 넓혀서 대기 오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청주시가 이제 앞서서도 제가 뭐 전국에서도 대기 오염, 대기질이 좀 안 좋은 상황이고, 미세먼지도 전국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그러면 그 소각장이 영향이 큰가요? 아니면 뭐 청주에 공장도 많고, 뭐 자동차도 많이 다니고, 소각장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 대기질 측면에서 봤을 때. 나온 게 있나요? 대기 오염은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을 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공장, 또 가정, 뭐 등등 많은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청주시가 이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대기 오염 물질 중에서 타 지역보다 소각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 네. 지역은 소각에서 발생되는 대기 오염 물질, 특히 이제 미세먼지 쪽을 이제 기준으로 보면요. 네. 다른 지역은 뭐 한 3% 정도 차지한다라고 보면은 청주시는 한 11%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소각장이 11%나 차지한다는 차지한다 이렇게 이제 배출원의 비중을 보고 있고요. 네. 그거보다는 이제 뭐 실질적으로 자동차 등에 의한 도로 이동 오염원들이 사실은 가장 높습니다. 청주시가 24%로 전국 평균을 따지면 한 16%인데 청주시가 24%니까 상당히 집중되어 있고요. 네. 차량 이동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는 또 산업체가 청주시 인근에 구청원군 지역, 이제 청주시 외곽의 읍면 지역에 산업체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네. 청주시가 이제 주 오염원은 첫째는 자동차와 같은 이동 오염원이고 두 번째는 산업체. 산업체는 한 몇 %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나왔나요, 조사가? 산업체는 산업체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종류별로 나누는데요. 산업체는 한 16% 정도 지금 차지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과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별적으로 좀 나타나는 것이 폐기물 처리에서 좀 더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소각장도 포함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게 한 11% 정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주 대기 오염의 요인을 이제 분석을 한 게 자동차가 이제 20%가 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들 그게 이제 16% 정도. 그리고 이제 소각장이 11% 정도. 요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저도 같은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 청주의 먼저 청주의 대기 오염의 주 원인을 보면은
우리 지역 이제 국외적으로 중국에서 이제 우리 서해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영향이 약 한 40% 정도고, 또 우리 국내적인 영향, 저기 서해안 쪽의 화력발전소나 도시, 대도시 쪽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영향을 주는 그 미세먼지 이런 영향이 약 한 30%. 그다음에 우리 청주시의 자체적인 어떤 그런 내부 요인으로 인한 것이 한 30%. 이렇게 자료를 영향을 준다, 이렇게 자료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서 알고 있고요. 네. 청주시 우리 자체적인 그 주 원인은 지난 2월 달에 그 아주대학교 그 산업협력단에서 연구 용역을 해서 그 나온 자료를 보면은 청주시에서 가장 많이 미세먼지 영향을 주는 것은 이젠 도로 이동 오염원인 자동차에서 배출된 배출가스입니다. 이게 한 과장님께서는 뭐 한 20% 이렇게 봤는데 좀 낮게 보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확인한 자료에 보면 약간 32%. 그 자료는 다른가 봐요. 이건 아주대학교에서 예, 32% 이렇게 되고, 그 이제 건설 장비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어쨌든 배출가스가 약간 14%. 네. 그렇게 해서 도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그 배출가스 우리가 미세먼지 그 점유 비율이 약 한 45%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다가 저희들이 자료를 봤습니다. 40% 이상이다. 예, 도로에서 나오는 것이. 예, 그다음에 비산먼지, 네. 일반적인 비산먼지가 약 한 10%, 10.9% 정도.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이제 소각장 처리겠죠. 그 과정에서 한 10%, 11% 이렇게 발생하는 걸로다가 우리 자체적인 이제 원인입니다. 네. 이렇게 봤을 적에는 청주에서 그래도 지역에서 가장 많이 우리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건설 장비, 네.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청주에 좀 미세먼지가 좀 줄었잖아요. 뭐 전체적으로 줄기도 했지만 그거의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외부 영향이 큰 거예요? 아니면 청주시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이제 뭐 당연히 네. 이제 우리 청주시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하는 강력한 그 정책을 가지고 또 취지를 가지고 이렇게 실행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제 그 국외적으로 중국에서 날라오는 그런 어떤 미세먼지 양도 줄었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줄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동이 줄었고, 그다음에 자동차의 어쨌든 이동이 좀 사용이 좀 줄었고, 그렇게 하면서 좀 줄은 것 같고, 그다음에 기후 영향, 또 어쨌든 네. 기후 영향으로 인해서 줄었다. 단 중요한 것이 청주시의 어쨌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어쨌든 강력한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같이 함께 청주시 미세먼지가 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본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저도 좀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 좀 확실히 줄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외부 요인이 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주시도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그거는 뭐 장기적인 계획인 거고요. 지금도 전국적으로 최고인가요? 청주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떻습니까? 작년 기준으로 이제 통계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요. 작년에 이제 뭐 미세먼지 단위는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이제 단위로 하는데, 지금 단위는 좀 생략을 하고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초미세먼지가 22였습니다. 그러면 그럼 지난해 그전에는 어땠느냐라고 했을 때 16년에서 19년까지를 보면은 28에서 29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28에서 29 정도 나왔을 때는 전국에 저희들이 뭐 전국 순위 한 5위까지도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높은 도시로 이제 인정이 됐는데, 네. 작년에는 22로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네. 뭐 시민들도 당연히 체감을 하실 것 같고요. 누구든지 다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께서 원인 분석까지 다 해주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낮아졌다. 또한 이제 지금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네. 외부적인 영향도 있고 노력하는데, 그러면은 외부적 영향만 두고 노력을 안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높을 때는 미세먼지 1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보면은 5등급 차량, 경유차 대출을 위해 가지고 다른 도시보다 많은 그 노력을 했고요. 네. 그런 저공해화 사업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청주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이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계획도 짰잖아요. 얼마 전에는 2025년까지 뭐 확 그 미세먼지나 대기질 개선하겠다. 미세먼지도 줄이고 이런 계획을 짰는데 그 내용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주시가 청주시 미세먼지 관리 기본 계획을 금년 2월에 수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미세먼지가 특정 조금 전에 그 원인별로 이제 말씀하셨겠지만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니까 6개 분야, 크게 6개 분야에 39개 사업들을 점차적으로 목표를 2025년도까지 실행을 하자라는 목표를 두고 미세먼지 관리 기본 계획을 짰고요. 거기서 이제 목표에서 초미세먼지를 현 수준의 18%까지 개선을 하자라고 저희들의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중요 추진 사항들을 보면은 대기오염 총량제가 지금 작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2024년까지 대기오염 총량제를 모두가 달성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한 29% 큰 기업체들 네. 그런 29% 정도를 감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5등급 경유차를 2022년까지 네. 100% 저공해화를 실시를 하자. 환경부는 2024년까지 지금 목표로 두고 있는데 한 2년 정도 당겨서 저희들 시가 선제적으로 먼저 그 5등급 경유차를 모두 저공해화하자라고 목표를 정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친환경 자동차를 뭐 9,000대까지 저희들이 확대해서 네.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어느덧 다 돼서 이제 마무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계속 하고 계시고 그게 이제 조금 가시적으로 조금 성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게 외부 요인도 같이 섞여 있는 거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정리해 주시고 좀 시민 여러분들도 같이 또 참여를 해야 또 되니까 또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또 한 말씀씩 해주시죠. 우리 시에서도 이제 미세먼지가 심각해서 주민의 건강을 위협한다 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자라고 설정을 해서 저희들이 2025년까지 모든 역량을 미세먼지 저감에 역량을 쏟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민 각각 개인이 작은 실천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는 작은 실천이겠지만은 이것이 모아지면은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배출을 내가 조금만이라도 줄인다면 이것이 우리 시민 전체 68만이 모아진다면 네. 많은 양을 줄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 문제도 개개인의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작은 실천을 같이 동참해 주시고 같이 협력해서 우리 깨끗한 청주, 좋은 공기에서 살 수 있는 청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 이제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야 될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쓰레기 배출을 조금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 얘기해 주셨고요. 의원님도 뭐 한 가지는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제 끝으로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서두에 이렇게 나왔던 말씀 우리 소각장으로 인한 시민들의 어쨌든 피해 또 이제 소각장 피해의 심각성을 우리 모든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그래서 이런 소각장의 문제를 함께 좀 풀어서 원활하게 좀 풀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네. 또 궁극적으로 소각장으로 인했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했던 미세먼지가 발생하면서 우리를 건강을 위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미세먼지 대기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주변에 작은 것부터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이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해서 참여해줘야만이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자료를 보면은 쓰레기 발생량은 우리 가정용 생활 쓰레기 발생량이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전년도 기준에서 3%가 증가를 했고요. 2019년도에는 전년 대비 한 5%가 또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했고
2020년도에는 약 9%가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저희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시민들이 좀 해서 동참해 줘야 될 것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게 네. 줄여서 어쨌든 그 소각량을 줄이고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대기질을 개선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있다고 그렇게 자료도 봤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서 그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저감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청주시의 가장 미세먼지 발생 주요 원인이 도로, 네. 교통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대중교통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이용해 주셔서 도로로 인한, 자동차로 인한 그 우리 미세먼지 배출가스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똑같은 쓰레기 배출량도 줄이고, 네, 이제 자동차 좀 덜 타고.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안 되는 거고, 그게 또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도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대경 청주시 자원정책과장, 변종호 청주시 의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CJB 시사 공방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